수능 특강 미적분 2단원 레벨 2 1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실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있는데 세 녀석을 합한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첫 번째 항을 묶어내는 방법으로 계산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미지수가 A 첫 번째 항과 공비 두 녀석일 건데 등식이 두 개 있으니 이 두 개의 식을 잘 연립해서 풀면 A와 R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세 녀석의 합을 우리가 A 더하기 AR 그리고 AR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A로 묶어낼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R 제곱의 값은 19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녀석을 우리가 A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시켜보게 되면 이 녀석은 1 더하기 R 제곱분의 19 요런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등비급수의 합공식에서 1-R분의 A가 27이 되게 될 테니까 결국 요 녀석을 A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27 곱하기 1-R이 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은 결국 27 곱하기 1-R과 같게 될 거고 요 녀석을 이제 정리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27분의 19라고 정리를 해 주고 1-R 곱하기 그다음에 1 더하기 R 곱하기 R 제곱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변이 1-R 세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니까 R 세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이 27분의 8이 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R이라는 녀석은 실수이기 때문에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요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에서 공비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조건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항도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을 찾아주게 되면 자, 어디다가 27 곱하기 1에서 3분의 2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남게 될 거고요. 1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1이 남게 될 거고 그 값은 9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네 번째 항일 테니까 첫 번째 항인 9에다가 공비 3분의 2란 녀석을 3번 곱해 주면 될 거고요. 9 곱하기 27분의 8이 이렇게 되면 될 테니까 정리해 주시게 되면 3분의 8이 되어서 보기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 m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있으니 우리 두 가지 생각. 자, 범위가 필요하다라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두근이 보통 주어지게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 조건 일단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등비급수의 합의 형태인데 근데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민해야 될 게 알파 n과 베타 n을 더한 녀석을 이 수열을 직접 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 얘를 분배시켜서 풀 건지에 대한 조건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보이니까 근과 계수 관계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두 녀석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녀석은 9분의 m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분의 곱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9분의 1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급수의 합을 써먹으려고 보니까 두 수의 곱하기가 9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지거나 아니면 한 근은 1보다 크거나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라고 될 건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면 알파 베타가 모두 다 1보다 작은 녀석일 테니까 두 개 다 모두 수렴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우리가 알파인과 베타인에 대한 값을 따로따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한 근이 1보다 작다라고만 가정을 한다라면 한 근이 1보다 작다라면 한 녀석은 수렴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을 합차로 연결한 형태가 전체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 녀석도 반드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위쪽에 있는 두 근이 모두 무엇인 거 1보다 작은 케이스일 테니까 알파인과 베타인이 모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각각 요거를 분배하게 되면 우리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써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번째 항 알파일 거고 공비 여기서 1 마이너스 베타가 공비일 거고 첫 번째 항도 베타가 될 거니까 이 값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을 정리 한번 해 봅시다.
먼저 분모를 통분시켜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그다음에 더하기 알파, 베타가 분모가 되면 되겠고요. 자, 우리 요렇게 곱해 주면 될 테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다음에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 값이 3 이다라는 말로 도출할 수 있겠네. 우리 3을 잠깐 놔두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근거했던 근과계수 관계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9분의 m이라고 나왔었고요. 두 분의 곱은 9분의 1이 요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요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보이죠? 그러면 9분의 m.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배가 되면 될 테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요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9를 곱해주면 요거 9일 거고 요거 1이 될 테니까 9랑 1이니까 합쳐서 10 마이너스 m. 그다음에 9를 곱하면 m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값이 3이라는 결과를 나올 수 있네. 그러면 m 마이너스 2는 30 마이너스 3m이 되면 되겠고요. 넘어가 주시게 되면 4m이라는 녀석의 값이 32가 되면 될 테니까 m이란 녀석의 값은 8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라는 요 녀석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가야 될 녀석은 자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그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 녀석은 9분의 8일 거고 알파 베타가 9분의 1이었었으니까 결국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해 주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 녀석은 결국 8분의 1에 대한 n승이 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등비급수의 합공식 쓸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공비가 8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도 8분의 1이 될 테니까 자,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주면 분모는 7, 여기다 위에도 8을 곱해주면 1이 될 테니까 정답지는 5번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과 공비라는 녀석이 0이 아니고 그다음에 등비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요 녀석은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등비수열과 요 등비수열을 곱한 형태니까 얘도 등비수열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결국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r이라고 두게 되면 a, r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잘 풀어주면 a, r의 값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고 공비를 우리 여기서 r이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등비급수 공식은 1 마이너스 r분의 a가 1이다라고 되어서 a는 1 마이너스 r이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저기 보니까 4의 n승과 AN승을 곱하게 되면 이 4의 n승이라는 녀석의 첫 번째 항이 얼마냐라고 하면 4고 공비도 4가 되거든요. 그럼 두 녀석을 곱한 첫 번째 항은 4a가 될 거고, 그렇죠. 요 녀석의 두 녀석의 첫 번째 항은 4a. 공비는 a라는 녀석 an의 공비는 r이었었고 4의 n승의 공비가 4였었으니까 이 두 개의 공비를 곱한 값 4r이라는 녀석이 공비가 될 겁니다. 그 녀석들에 대한 역수를 취해뒀으니까 결국 요 녀석은 자, 공식을 써볼게요. 첫 번째 항 공비는 4r분의 1.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역수 취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a를 역수 취한 요 녀석 첫 번째 항은 4a분의 1이 될 거고 그 값이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요 식의 분모 분자에다가 4ar을 곱해 주게 되면 여기는 4ar 마이너스 a가 되면 되겠고 이 녀석은 r, 그 값이 1이 될 테니까 r이란 녀석의 값은 좌변에 우변을 곱하면서 a를 묶어내도록 할게요. 4r 마이너스 1. 요 a 자리에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1 마이너스 r이라는 녀석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식을 정리해 주게 되면 자,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 이꼴 빵이 될 거고, 그럼 이 값은 2r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 되어서 빵이 될 테니 r이라는 값은 2분의 1이 될 겁니다. 확인하게 되면 아까 전에 4r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요거 없이 2분의 1이 될 테니까 공비 만족하고요.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 됩니까? 우리 요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1 빼기 2분의 1일 테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우리 요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A2라는 녀석의 값일 테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1 거기다가 공비 한번 2분의 1을 곱한 값은 4분의 1이 될 테니 정답지 3번 요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상수 P라고 주어져 있고요.
AN이 요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요 녀석을 보고 등차 수열이다라고도 떠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 등차 수열 두 개를 곱한 녀석일 테니까 이 녀석은 분분수 공식을 쓰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거를 이용해서 풀고 나서 다시 분분수를 한번 더 풀어보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있는 부분수 합을 우리가 먼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A2n이라는 걸 구해 보니까 이 녀석은 2pn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2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란 녀석은 2pn 그 다음에 플러스 2p 빼기 1 요렇게 되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을 우리가 급수의 합을 바꿔주게 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시그마 k 이꼴 1부터 n번째까지 a에 대한 2k 그 다음에 a의 2k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풀면 될 거고, 뒤에 있는 걸 부분수 공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그 다음에 시그마 그대로 한번 적어 주시고 k 이꼴 1부터 n번째까지 그 다음에 a2k 플러스 2 마이너스 a2k 분의 1 그리고 여기에다가 a2k 마이너스 a2k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요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요 두 녀석을 서로 뺀값일 테니까 두 개를 빼주게 되면 2p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은 상수일 테니까 맨 앞으로 빼준 상황에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요 자리에다가 우리 n의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를 요렇게 집어넣게 되게 되면 아마 앞뒤로 한 개씩 남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a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m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분문수 사라지고 남는, 소거되고 남는 형태의 규칙은 미적분에서 워낙 자주 물어보니까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 반드시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2p분의 1이 될 거고요. 앞쪽에 A2는 2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요 녀석은 2p-1 여기가 2p-1분의 1 요 리미트를 빼먹었네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2p-1분의 1 빼기, 그럼 여기에다가 n 플러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2p 쌤이 요거 잘못 적었어요. 2n 플러스 2가 되면 되겠죠. 2pn 더하기 2p 빼기 1분의 1이 될 거고, 근데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게 되게 되면 결국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취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국 남는 녀석은 2p분의 1 곱하기 2p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3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분모를 곱한 2p 곱하기 그 다음에 2p 마이너스 1이 30이 될 건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그렇죠. 근데 그게 30이 되는 거니까 큰 녀석 요게 6이 되고 요게 5가 되면 되어서 p라는 값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an을 정리 한번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3n 마이너스 1이 되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있는 다시 이제 급수의 합을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꼴 1부터 시작해서 n번째까지 뒤에 이 녀석을 먼저 적어주고 am 플러스 2 마이너스 am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는 am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am 플러스에서 an을 빼면 6이 될 거거든요. 6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한번 적어주시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이제 시그마 자리 여기다 1부터 n까지를 집어넣게 되면 이번엔 앞뒤로 두 개씩 남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am 플러스 2분의 1이 이렇게 남으면 될 거고요. 무한대로 가게 되면 너도 0, 너도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가 나오실 거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죠. 자, 그래서 남은 거 정리해 주게 되면 6분의 1 곱하기 A1은 저기다 1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그다음에 A2는 5분의 1이 요렇게 되면 될 테니까 요걸 계산하면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7이 될 거고요. 분모는 60이 되고 7이 되어서 60분의 7이 될 테니까 2번이 정답이다라고 요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과 공비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고 등비수열이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걔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가 있냐고 봤더니 가란 녀석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게 AN과 BN에 대한 관계가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녀석을 곱한 녀석에 대한 급수의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등식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잘 분석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라는 조건에서는 B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2AN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AN이라는 수열을 A 곱하기 R의 n-1승 첫 번째 항을 A로 두고 공비를 R로 두게 되게 되면 이 수열은 2AR에 대한 n-1승이 되어서 첫 번째 항이 2A가 되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첫 번째 나라는 조건에서 AN과 BN을 곱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여기 첫 번째 항 A, 여기 첫 번째 항 2A일 테니까 2A 제곱이 되면 될 거고요. 자, AN의 공비는 R, 그 다음에 BN의 공비도 R이 되니까 공비는 R 제곱. 그래서 우리 요거를 급수의 합공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1-R 제곱분의 2A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이 4다라고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잡아내도록 하십시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2A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4 곱하기 그다음에 1 마이너스 R 제곱이다라는 뭐 요런 관계식 하나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걸 하나로 풀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아까 A2 곱하기 B2는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A2라는 녀석은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녀석이고 다시 그다음에 B2라는 녀석은 요 자리에다가 마치 2를 집어넣은 거니까 2AR이 되어서 얘는 2A 제곱 R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녀석의 값이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얘를 A 제곱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R 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고 요거를 위쪽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먼저 집어넣게 되면 요 녀석은 R 제곱분의 1은 4에다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 제곱이 되시면 되겠고 여기다 양변에 R 제곱을 곱할게요. 그러면 4R 제곱 마이너스 4R 4승이 되어서 한쪽으로 넘기니까 4R 4승 마이너스 4R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이 녀석은 2R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은 빵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R 제곱은 우리가 2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A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A3이라는 녀석의 값은 A 곱하기 R의 제곱의 값일 거고요. B5승이라는 건 2A에다가 R의 4승이 되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2A 제곱 R 6승이 되면 되겠고요. 2 곱하기 A 제곱이 아까 1이었었습니다. R 6승은 R 제곱을 3승하면 될 테니까 8분의 1이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4분의 1이란 정답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열이 있고 그 급수의 합이 요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걔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수렴하고 있다. 그럼 수렴하고 있을 때 속에 있는 알맹이에 대한 극한값은 0이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극한값이 여기 주어져 있으니 AN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게 또 새로운 급수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조너석에 대한 걸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급수합이 수렴한다라면 그 수열의 일반 항의 값은 16n 제곱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이라는 요 극한값은 0으로 가는 거 알 수 있고 근데 뒤쪽에 있는 무한대로 보내주게 되면 이 극한값은 16분의 1이거든요. 얘가 수렴한다라면 얘도 수렴할 건데 그 뺀 값이 0이 되려면 이 녀석은 16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요 극한식을 다시 분배함을 시켜주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an과 자 리미트랑 시그마를 합치면 우리 급수 형태의 표현을 표시할 수 있죠.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n 마이너스 16분의 1의 값을 그럼 이제 앞쪽에 있는 값은 8분의 3이라는 16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찾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뒤에 급수합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급수합은 몰라요. 근데 앞쪽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요렇게 생긴
급수라는 녀석의 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거를 어쨌든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급수의 한마 쌤이 따로 좀 빼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an에다가 내가 필요한 거 한번 적어 볼게요. 16n 제곱 빼기 4분의 n 제곱. 나는 이 녀석 값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뺐으니까 없던 게 생겼으니 뒷수습 해야 되겠죠? 16n 제곱 빼기 4에다가 n 제곱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빼기 16분의 1을 붙여주시면 저기는 원래 급수의 합과 똑같은 형태가 나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급수를 여기 두 개에다가 한번 요 뒤쪽 두 개 다 따로 분배를 하게 되게 되면 앞쪽의 급수의 합은 아까 8분의 3이란 걸 얻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저 뒤에 이 녀석인데 저 뒷녀석을 쌤이 통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6 곱하기 16n 제곱 빼기 4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16n 제곱 빼기 16n 제곱 플러스 4가 되어서, 자, 요 녀석은 다시 8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여기 16n 제곱 사라질 거고요. 4도 한번 나눠주게 되면 이게 1이 될 거고요. 4가 여기 빠져나가면서 16분의 4n 제곱 빼기 1의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많이 봤던 또 부분수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자, 형태 바꿔볼게요. 8분의 3 더하기 리미트에다가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저기 필요 없는 16분의 1은 앞으로 꺼내주고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이꼴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분모는 2k 마이너스 1분의 2k 플러스 1분의 1이 되시면 되겠고, 8분의 3에다가 더하기 16분의 1 붙여주시고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자, 부분수 공식 그대로 한번 써가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k 이꼴 1부터 n번째까지. 자, 먼저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은 녀석 2k-1분의 1 빼기, 그 다음에 2k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8분의 3에다가 더하기 요 2분의 1마저 또 앞으로 빠져나오면 32분의 1. 그럼 저기 남아있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이게 1부터 n까지를 나열하게 되면 앞뒤로 한 개씩 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남는 거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건데,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면 너는 0으로 갈 테니까 없어진 녀석일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 녀석들의 계산은 8분의 3 더하기 32분의 1이 되실 거고, 이걸 이제 저 자리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3 더하기 32분의 1이 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통분합시다. 32로 통분하면 맨 앞에 2, 그 다음에 요 녀석은 12가 되면 되나요? 플러스 1일 테니까 32분의 15가 되면 될까요? 그래서 정답지에는 5번이 우리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길기가 양수인 요 L이란 직선이 하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L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P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네요. A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 한번 내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C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선 L과의 교점 중에서 더 X좌표가 큰 녀석, 여기 교점이 두 개인데 큰 요점을 우리는 P1이라고 정해버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C 위에 P1이라는 점을 잡았고, 그 다음에 C1 위에 Q1, R1을 잡아서 여기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아서 그 P1과 연결을 시키고 나서 뭘 만들었냐면 정삼각형이 되도록 잡아놨다랍니다. 그때 이 정삼각형 넓이를 첫 번째 넓이를 S1,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음번에 원이 그려졌을 때 나오는 두 번째를 S2라고 하겠죠. 그렇게 있는 넓이들을 무한히 더해가니까 7루트 3이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는 닮음의 도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이거는 등비급수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결국 등비급수로 푼다라는 건 1-r분의 a라는 공식, 그러니까 공비와 첫 번째 항이 필요할 테니까 첫 번째 항은 여기서 S1이겠죠. 첫 번째 항은 S1일 테니까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비라는 녀석은
이 둘에 대한 닮은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우리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 수선 접선이라 그랬었으니까 쌤이 수선의 발을 한번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 길이가 R이 되시면 되겠고요. 요 녀석의 반지름 길이가 R이 요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A라는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녀석이 우리는 외심입니다. 그런데 정삼각형의 외심은 뭐가 되냐면 무게중심도 돼요. 무게중심도 돼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나왔으니까 길이비 2대 1이란 비율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 R이라는 요렇게 길이 관계를 잡아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또 저기는 삼각형을 쌤이 잠깐 한번 좀 뗄게요. 자, 요렇게 한번 떼서, 자, 여기가 직각이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요. 여기 수선의 발을 H라고 잠깐만 둘까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R이고 요 각이 지금 세타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 OA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구하게 되면 R에서 sin 세타의 값 3분의 2를 나누어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2분의 3R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P2라는 점에서 O까지의 길이라는 걸 또 구할 수 있죠. 다시. 자, P2에서 여기 5까지 길이는 2분의 3R에서 2분의 R을 뺀 R이라는 녀석의 값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은 자, 2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자, 우리 요 한 변의 길이를 잠깐 별표라고 쌤이 두도록 할게요. 그 별표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에 대한 정삼각형의 높이가 될 테니까 2분의 3R이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저기서 별표라는 녀석의 값은 2 하나 날려주게 되면 루트 3R이란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도형 S1의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를 제곱하겠습니다. 루트 3R을 제곱하여 주시겠고요. 요걸 계산하고 나면 4분의 3 루트 3R 제곱이라는 첫 번째 도형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닮은비라 아까 그랬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어요. 그럼 그 길이가 곧 대응비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전에 1.5에서 P1까지 1.5에서 P1까지 길이는 R 하나랑 2분의 R을 더하는 거니까 2분의 5R이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OP2 길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이 R이 요렇게 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비라는 값을 찾게 되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대응변 2분의 5R 대 R이라는 녀석을 쓰게 되고, 넓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닮은 비를 당연히 제곱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5분의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7 루트 3이라고 했던 그 등비급수가 나온 녀석을 등비급수 공식을 써서 1 마이너스 공비 25분의 4분의 첫 번째 도형 아까 전에 4분의 3 루트 3R 제곱이라는 값이 있겠고, 요 녀석이 얼마다? 7 루트 3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3 루트 3R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요걸 계산하면 25분의 21이 될 테니까 7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25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루트 3 한번 날려주도록 하고 3도 날려주면 7이 될 것 같고요. 결국 R 제곱이라는 녀석의 값은 25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7이 두 개 곱해져 있고 4를 곱한 거를 2의 제곱이라고 표시해주면 R이란 녀석의 값은 5와 7과 2를 곱한 14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풀 수 있겠죠. 아,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 결국 공비의 값이었었고 그 두 녀석을 더한 14랑 5를 더한 정답은 19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